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비상시국 뉴스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대선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죠. 윤석열의 공식 팬클럽 열지대의 김상진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윤석열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상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상진 대표는 현재 윤석열의 공식 팬클럽 열지대 대표이시고 그리고 자유연대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언론사인 애국닷컴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참 궁금합니다. 열지대가 탄생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열지대의 탄생은 올해 그 3월 4일 그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이제 나오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언론에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제 팬클럽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윤사모란 단체가 소개가 됐었어요. 네. 근데 윤사모란 단체가 이제 그 뭐 정당을만 추구하고 있고 네. 또 그때 당시에 그 서초동 대법원 앞에 대검찰청 앞에 그 화환전 시를 막 주도를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본질의 취지하고 다르고 원래 순수 팬클럽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 정당을 추구하는 팬클럽은 이건 윤석열 총장을 잘못하면은 그 앞길을 막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순수한 팬클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정치인 팬클럽이 아니라 정당을 추구하는 그런 팬클럽이 아니라 후보자의 앞길을 가는 순수 팬클럽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그 열지대라는 팬클럽 자체를 그러면 왜 만들었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처음에는 저도 뭐 팬클럽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는데 네. 저랑 이제 같이 하시고 계시는 염순택 공동대표께서 네. 이제 팬클럽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또 순수하게 좀 지원을 하고 지지를 해야지 않겠느냐. 순수하게. 예. 네. 저희가 그 전에 네. 윤석열 총장이 이제 문재인 정권의 적폐와 싸우고 있을 때 거기서 출근길 응원 집회를 했어요. 출근길 예. 응원 집회.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 4일까지 윤석열 총장 그만둘 때까지 이제 지지 응원을 했었고 검찰청 앞에서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염 선생님께서는 작년 5월부터 그 소위 말하는 문바들이 윤석열 총장을 이제 퇴진하라 하고 네. 이제 집회를 할 때 저희가 맞불 집회를 시작했고 그 친구들이 혹시라도 윤석열 총장을 테러를 할까 아침에 출근길에 테러할까 싶어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맞불 형태로 거기서 출근길 응원을 했었습니다. 매일. 예. 그러니까 출근길 응원을 근 한 10달 정도 가까이 몇 시 정도입니까? 아침에 보통 이제 9시에 출근하지만 저희는 8시 전에 이제 도착을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예. 그래서 응원을 해왔던 사람들이 그래도 윤석열 총장 그 대권에 이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총장직을 던졌기 때문에 우리가 팬클럽을 만들어서 이런 응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자꾸 저를 이제 그 옆구리를 찔러주시더라고요. 바람을 넣네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좀 없지 않았는데 특히 그 정당을 만드는 팬클럽을 만든다는 것 그 반작용 때문에 순수한 팬클럽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름이 독특합니다. 열지대 무슨 뜻입니까? 윤석열의 열자가 기쁠 열자거든요. 기쁠 열. 예. 예. 그 이름 한 사람 이름엔 잘 안 쓰는 열자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열자에다가 지대를 넣어서 기쁨이 있는 지대. 아주 예. 심오한 뜻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함축적인 의미로 이제 열지대 윤석열의 열자를 지지하면은 윤석열을 지지하면 대통령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열지대라는 그런 이름도 뜻도 있네. 예. 참 장명 잘했습니다. 예. 네. 그런 이름이 이름이 좋아야 됩니다. 이름이. 예. 네. 그런데 제가 있기로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김상진 대표는 뭐 상진 아재로서 이제 아스팔트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네. 윤석열 총장을 협박을 해가지고 네. 구속까지 된 분 아닙니까? 구속까지 되었는데 어떻게 이 팬클럽을 만들게 됐습니까? 참 어이가 없거든요, 지금. 이 원래 상황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저기 병 보석과 관련해서 그때 1차 심사 기관이 중앙지검장이었고 네. 중앙지검이었고 거기 중앙지검장인 윤석열 지검장이 양심껏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그 보고서를 양심껏 잘 써라라는 네. 취지상으로 제가 이제 윤석열 총장 집 앞에서 저기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뭐 계란 뭐 네, 던져- 계란 2개는 나중에 그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이제 들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근데 그것을 그 당시에 JTBC 방송국에서 제가 손석희를 그때 당시에 그 뺑소니로 네. 과천 저기 주차장 사건 때문에 그렇죠. 뺑소니로 제가 고발을 했어요. 주차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JTBC에서 악의적으로 저에 대한 단독 기사만 30개 넘게 썼습니다. 아, 그러니까 민간인을 사찰해서 이제 그 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 총장 집 앞에서 인터뷰 혼자 했던 것을 짤막하게 짤령을 만들어 가지고 악마의 편집을 해 가지고 그걸 9시 뉴스에 보도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박상기 법무장관을 쫓아다니면서 이게 무리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식으로 해석을 해갖고 법무부 장관 저기 수사지휘권 발동했어요. 우와. 민간인 하나를 상대로 법무부 장관이 아니, 수사지휘권 발동을 한 거예요. 거물이시네, 거물. 그러니까 지금 뭐 추미애가 수사지휘권 발동했다고 역사상 역대 처음이다 두 네. 번째라고 하는데 일개 김상진 민간인. 그 전에 윤석열 총장 수사지휘 하기 전에 야. 김상진을 구속 수사하라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어요. 와.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된 거였고 네. 윤석열 총장은 그와 관련해서 한때 이제 고소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아, 본인은 윤석열 총장 본인은 고소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하고 저하고는 사감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네. 정권 차원에서 그 배우가 물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지만은 전 그 배우가 고소의 그 지휘권 발동의 배우가 저는 박원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물론 죽었지만은 아. 박원순이 이제 저한테 사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을 이제 그렇게 저한테 이제 그 공격을 당했던 박원순, 소영교, 우원식, 손석희가 한꺼번에 고소장을 넣어서 그때 이제 구속이 잠시 됐다가 5일 만에 다시 나왔죠. 네. 아, 정권이 바뀌면 네. 투사였던 그 김상진 대표의 그런 투쟁들은 다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화재 팬클럽 열지대 있지 않습니까? 예. 회원이 얼마나 되고 또 그 회원들은 뭐 연령대라든지 지역별 분포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로 지금 저희가 열지대는 이제 카페와 네이버 카페 열지대와 네이버 밴드 열지대에서 지금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스팔트 팬클럽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네. 서명 운동을 하면서 팬클럽 회원까지 같이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돌아가면서 지금 서울 지역 위주로 서울 지역 위주. 네. 예, 어쩌다 이제 대구도 가보고 뭐 네. 이런 식으로 광주도 가보고 했는데 주로 어르신들 위주로 돼 있고 네. 또 그다음에 지역은 주로 서울 쪽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 예, 예. 아, 수도권이 그래서 이 회원 수는 약 5천여 명 정도. 5천여 명. 네, 네, 네. 뭐 이것은 또 더 앞으로 더 계속 늘어날 더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날 예. 그 소지가 있겠군요. 네. 그간의 열지대가 그러면 이제 3월부터 3월, 4월, 5월 한 네. 석 달 남짓 뭐 넉 달 정도 돼 가지 않습니까? 네. 어떤 활동을 주로 크게 했습니까? 활동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회원 수 제가 이제 평상시 때 이제 집회를 워낙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제 하는 일에다가 병행해서 팬클럽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의 역할은 이제 윤석열 총장께서 이제 대권 선언하면은 그 후부터 저희가 이제 주로 각 현장마다 가서 응원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려고 네. 계획을 하고 있었고 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회원 늘리는데 회원. 예 야. 아스팔트에서 이제 그 서명 운동을 예. 하면서
회원 늘리는 일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활동 계획은 열지대 어떻게 활동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목표는 이제 저희가 윤석열 총장 대통령 만드는데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네. 순수한 팬클럽으로서의 순기능적인 일을 찾아서 할 예정이고요. 주로 이제 팬클럽 회원 지지자들 확보해서 늘려가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이제 포지티브적인 내용들을 세상에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과 그다음에 각 현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필요한 현장에서 우리가 응원 부대로서 그 자발적인 응원 역할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질문이 윤석열 총장과 전 총장과 어떻게 현재 지금 교감을 하고 있습니까? 교감이라기보다도 서로 연락하는 거 없습니다. 저 윤석열 총장 전화번호 모릅니다. 다만 알아서 하는 거죠. 저희가 이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 거. 네. 그리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대 정신을 가장 많이 함축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이상을 실현시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순수하게. 예. 그야말로 어떤 그 저는 할 수 없는데 윤석열 총장은 할 수가 있는 대리 실현. 예, 대리 실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상진, 제가 이제 그 상진아재의 뜻과 이상을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좀 실현해 보고픈 욕망. 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게 훌륭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다음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왜 윤석열이어야 한다고 봅니까? 특히 그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어떤 네. 결과를 만든 데는 윤석열 총장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중앙지검장 시절의 윤석열과 검찰총장의 윤석열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다른. 달랐습니까? 중앙지검장까지의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뭐 강아지 역할로 보였고요. 네. 강아지 역할이라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푸들. 네. 강아지. 근데 이제 그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의 윤석열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스스로 검찰의 역할,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뚝심 있게, 강단 있게 해왔었고, 그게 작년, 재작년 이제 9월부터 조국이 수사, 그렇죠. 조국이 와이프 수사, 정경심 수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저항들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큰 저항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촛불부대, 문재인 정권의 촛불부대들이 와가지고 대검찰청에 10만 명이 모였느니 100만 명이 모였느니 할 때 우리가 함께 싸웠습니다. 윤석열 총장하고 같이 우리가 싸웠어요. 태극기 부대가. 어찌 보면은 네. 그때 맞불 집회를 서초동 맞불 집회라고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네. 서초동 맞불 집회 할 때 그때 태극기 세력이 한 번 통합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저희가 이제 자유연대에서 주관을 했지만은 그때 이제 그 우리공화당에서도 집회 끝나고 토요일 날 집회 끝나고 사람들을 보내주셨고요. 우리 공화당. 예, 그 다음에 저기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님 쪽에서도 보내주셨고, 네. 그 다음에 국본에서도 보내주고, 국본. 다른 덕수궁 국본. 예, 네. 그 많은 그러니까 그 집회 태극기 집회가 토요일 날 저녁 때 진행이 됐어요. 맞불 집회가 서초동 맞불 집회가 2차 때 토요일 날 하다 보니까 오후에 집회가 다 끝나고 그러면 밤에는 야 그럼 서초동 가서 정경심 수사, 조국 수사가 잘 되게끔 우리가 응원해 주자라는 의견들이 딱 모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쪽 애들이 한 10여만 명 모였을 때 우리도 한 1만 명 정도가 대치되는 형국을 가졌습니다. 좌파들 조국 지지자들이 한 10만 명 될 때 우리도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세력이 서초동 누에다리 쪽을 점거하면서 거기서 대결되는 모습들이 보여졌고 이 맞불 집회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조국이의 집회가 아니라 조국 수호 집회가 아니라 맞불 집회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파들도 와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갔고 우리한테 조롱하고 가다가 우리한테 기겁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쪽 애들이 촛불이 이제 꺼지게 됐는데 그 조국 수사, 정경심 수사부터 시작해서 공수처 반대에 이어지고 그 많은 지금까지도 어찌 보면 윤석열 총장이
이 수사를 해놨던 그 이슈들이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고 그걸 맞습니다. 가지고 우리가 맞습니다. 지금 어떤 여론전을 계속을 하고 있단 맞습니다.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결과 이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고 그냥 문재인 정권의 푸들로 남았다면은 이렇게 시끄러울 필요도 없고 문재인 지지율은 지금 50%가 넘어갈 것이고 지금의 대권 주자는 아마 조국이가 돼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건데 그 자기가 강단 있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이제 폭망하고 하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겨냥을 해서 크게 큰 사건이 세 개가 있는데 네. 지금 자꾸 이제 윤석열 총장이 한 게 없다는 식으로 이 좌파들이 흘리는 그런 여론들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윤석열 총장 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6.13 지방선거 수사를 했어요. 그렇죠. 6.13 청와대를 겨냥한 거고 이거 울산 시장 선거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청와대 핵심 요원 13명을 기소를 하고 추가적으로 한 명 더 기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조국이 임종석 문재인으로 들어가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추미애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수사팀을 해체시켰잖아요. 이 부분은 윤석열도 어쩔 수 없죠. 인사권을 가지고 공중분해를 시켜버렸으니까. 근데 수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13명, 14명을 기소를 해가지고 이제 재판이 시작된단 말이죠. 네. 요게 지금 문재인을 겨냥해서 한 큰 결과물이고 두 번째가 이제 한수원, 네. 이제 대구 원전 그 수사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을 겨냥을 해서 좀 수사를 정대승 했었고, 예, 예. 그다음에 지금 김학의 사건 그 불법 출금 사건 네. 그것도 지금 김학의도 무죄로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 났고 그렇죠. 그 죄가 없는 사람들을 얘네들이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검찰 조직이 법무부 조직이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거 한 거죠. 그 몸통이 누굽니까? 문재인이죠. 그렇죠. 문재인을 겨냥을 해서 수사를 했던 것들이 지금 회자가 되고 지금 하나씩 터져 나오는 것이 이게 전부 다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강단 있게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문재인 지지율을 완전히 깎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 문재인 정권을 다 깎아먹고 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그 주워 먹은 거 아닌가? 그렇군요. 얻어 걸렸다고요. 생각. 근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우리가 다 망했을 시점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작년 4월 달에 우리가 총선에서 그 전엔 아스팔트가 이겼어요. 그 재작년 겨울에 시작돼서 촛불 집회 하던 사람들과 우리가 붙어서 완전히 그쪽 애들을 쓸어버렸죠. 그래갖고 촛불 집회 하던 애들 우리가 졌습니다. 한국선언까지 했었고 걔네들이 처음에 서초동에서 집회를 하다가 우리가 맞불을 하니까 여의도로 도망갔어요. 우리가 여의도 가서 또 맞불 집회를 했죠. 거기서 항복선언을 받아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집회를 하면 얘네들은 1km 바깥으로 나갑니다. 1km 바깥 이상으로 떨어져 나가요. 걔네들 집회 우리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네들이 광화문에서 다시 촛불을 부활시켜 하려다가 우리한테 또 맞불 집회 걸려가지고 완전히 소멸을 했어요. 그런데 아스팔트 바닥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평정을 했는데 제도권에서는 져버렸죠. 그렇죠. 총선에서. 4.15 총선에서 4.15 총선에서 완패해버렸지 않습니까? 제도권에서 망해먹은 거예요. 네. 제도권에서 망해먹었고 완전히 망했죠. 네. 그 다음에 아스팔트는 어땠냐? 코로나 방역 때문에 8.15 집회에다가 나중에 그렇죠. 그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고 마녀 사냥을 당해버렸어요. 조직적으로 완전히 당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뒤집어 씌움을 당했죠. 씌웠죠. 정부하고 언론이 짜가지고 완전히 몰아붙였고 거기다 프레임이 완전히 씌워져 버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스팔트까지 다 무너졌어요. 제도권 무너졌고 아스팔트 무너졌을 때 윤석열 총장이 그때 당시에 국정감사 때 이제 불려 나갔죠. 나가가지고 할 때 우리가 그때 상진아재 저랑 많은 사람들이 그 대검 앞에다가 응원화한 전시한 게 이게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와 맞물려서 윤석열 총장이 거기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국민들로부터 응원을 받고 있다. 요 식으로 모양새가 만들어지면서 윤석열은 탄압받는 존재, 문재인은 수사를 못하게 압박하는 부패 세력 이렇게 딱 분리가 되면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예, 참,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선거에서 이긴 거고. 참 말씀 듣고 보니까 상진아재 김상진 대표가 정말 정권이 만약에 내년 3월 9일 정권 교체 대드라마가 펼쳐진다면 그 혁혁한 그 김상진 아재의 상진 대표의 그 투쟁이 아니요, 제 투쟁이보다도 예, 그래서 결론은 왜 윤석열이야 되냐? 예.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겨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그랬고 또 수사를 하고자 했을 때 그 수사하고자 하는 길을 뚜벅뚜벅 갔더니 문재인 정권이 포크레인으로 파버렸다는 말을 썼거든요. 그 길을 포크레인으로 파버리더라. 검찰을 해체하겠다. 네. 그래서 그 던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가족 수사라든지 가족을 건들는 부분에 대해서 한이 쌓였을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 비리 수사, 감춰진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은 이겨내서 결과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돼서도 또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를 하는 겁니다. 썩고 썩은 쌓이고 쌓인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남김없이 예. 발본색원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봅니까? 어제 기사가 많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네. 6월 말에서 7월 초에 뭐 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저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는 거나 다름없고 네. 그래서 저희 그 대권 후보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팬클럽 열지대가 기존의 다른 어떤 정치 조직과는 지금 차별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다릅니까? 정치 조직은 이제 기존의 정치 조직은 제도권 정당 정치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제도권 정당 정치로서 정당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고 팬클럽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그 후보자가 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더 밑에서 발핌을 깔아주는 한마디로 그 카페트가 돼주는 단체, 우리를 밟고 가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그 순수하게 응원해주는 그런 세력들, 좋은 그러니까 선한 세력들, 그다음에 빛이 되는 세력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 우산, 빨간 카페트, 빨간 예. 우산이 빨간 카페트가 되겠다. 뭐 그런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열지대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제3지대 신당 창당설이 있는데 신당의 몸통이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당을 창당을 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 자체는 어차피 또 합당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좀 소모적인 역할이 될 것 같고 윤석열 총장한테는 반드시 대선 그러니까 그 선거라는 것이 바람과 조직과 돈이라고 하는데 요새 돈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직접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네, 네. 돈은 그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바람과 조직인데 윤석열 총장 자체가 바람이기 때문에 이제 네. 조직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선거 조직이라는 것이 단연간의 어떤 훈련된 사람들이 있는 조직을 쉽게 만들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국민의힘의 선거 조직을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창당보다는 어떤 입당이나 네. 아니면은 그 다른 어떤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윤석열의 공식 팬클럽 열지대의 김상진 대표를 모시고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의 행보와 관련해서 귀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김상진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